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오민주입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수도권의 일반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소멸하고 경기 부양 기대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좀 들썩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낙관론도 존재를 하지만 반대로 과열론적인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의 상승세는 뚜렷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시장 규제 쪽으로 방향이 맞춰진다면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시장 진단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첫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늘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창구를 열어놓고 있죠. 전화 그리고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77-635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02-717-1788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화요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늘 굉장히 유용한 팁들 주시잖아요. 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많은 팁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시장의 핫 이슈를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요즘의 그런 트렌드, 그리고 예. 또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즘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 또는 어떤 지역이 또 핫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도 또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바로 강남 재건축의 힘이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신문에도 많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이 아파트 상승세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남 지역에 위치한 바로 재건축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좀 더 옳은 투자인지 그런 어떤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에 부동산 인기 검색어를 한번 봤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중개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최근에 이제 분양권 시장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한 부분을 좀 쳐본 것 같고요. 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또는 분양 또는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키워드라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빼고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계속 핫하다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좀 드릴 수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나 또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5월 달에 아파트 매매 상승률을 한번 봐봤는데요. 자, 5월 달 상승률을 보니까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바로 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강동 지역은요, 예전에 재건축이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받던 동네가 아니었었는데, 최근에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거, 재건축을 조금 더 공부하시거나 관심 있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부분이 다시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존의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단지들이 인기가 매우 뜨겁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이익이 초과해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사실은 내가 벌어가야 될 돈을 어떻게 되면 환수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이 피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강동이라든가 또는 서초라든가 양천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도 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 강동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하면서 일반 아파트까지 상승을 계속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송파 지역은 많은 위례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문정
또는 여러 잠실 지구까지 여러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승세에 따른 어떤 투자의 또 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서울 부동산 거래 현황을 한번 봐볼 텐데요. 자, 우리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 보신다면 이 부동산이 거래되는 현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대단한데요?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직접 인터넷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 보시면 요일별, 날짜별로 또는 부동산 상품별로 이 거래되는 현황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월 달에서부터 쭉 5월 달이 있는데요. 지금 큰 아파트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게 아파트 매매가 되겠고요. 작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입주권 거래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1월 달에 비해서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약 2배 정도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요. 자, 가격대가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주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데 사실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를 지나서 이제 5월 달을 접어들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제 선거라는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조금 더 해결이 됐고 그리고 또 저금리 기준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또 실수요자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 아파트 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매물을 찾으러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매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는 양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달 새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자, 이 가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건 전국 기준이고 위에 있는 게 서울 기준 그리고 위에 있는 게 강남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남 4구요. 그래서 강남 4구에는 뭐 강남 서초, 송파, 광동구에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2006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 기준을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을 조금씩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했던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했다가 다소 빠졌다가 2014년도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강남적인 부분이 이 서울 지역의 가격도 역시나 끌고 올라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국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요 2006년에서 2017년도로 오는 동안에 3.3제곱미터당 전국 기준으로도 858만 원이었다가 지금 1,077만 원 그리고 강남을 보신다면 2,883만 원에서 2,900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에서도요 이 재건축 중에서도 5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은 변동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핫 이슈 자체가 바로 강남구 재건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강남구 재건축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들이 같이 가격을 좀 맞춰가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북이나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상승 곡선이 좀 더 길게 간다면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거고요. 상승 곡선이 좀 짧게 간다면 더 이상 많이 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이 최근 들어서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좀 피해가려고 합니다. 자, 지역별로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현황을 지금 뽑아봤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도 본다라면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가 있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 난 데가 있고요.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다음으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가는데 자, 이 전에 있는 그냥 단지 조합 설립 정도 된 곳 또는 추진이 정도 된 곳들은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피해가려고 하면요. 바로 관리처분 계획까지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다음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역들, 특히 개포동이라든가 개포 1주공이라든가 4단지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관리 처분 계획이 떨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단지 위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도요, 왜 재건축이 올라라고 했을 때 이런 원리적인 부분은 조금 더 알고 지나가신다면 내가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신문을 보시면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재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신문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작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건설사, 대우건설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작은 아파트들을 누가 사는가라고 좀 봤더니, 5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이 거의 60% 이상들이 작은 아파트를 사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아파트를 작은 걸 사는 이유는요, 나중에 월세라도 받아볼까라는 개념에서 좀 더 안전한 재화를 찾다 보니 좀 더 작은 아파트를 찾게 되는데요. 자, 기존의 아파트들이 약 10년 정도의 과거에서 약 10년 정도를 보나 보니까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고 분양가 약 3배까지도 올랐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소형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작은 것들을 사야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은 주택들은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월세라는 거는 항상 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택들이 더 인기가 많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신 것처럼 40대 이상, 특히 50대, 60대의 어떤 소형주택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 복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있는데, 자, 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수수료 요율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별로 요율표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비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중개수수료는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율은 좀 더 작아진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임대차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환산용 요율이 0.6%, 0.5%,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억 원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0.9%는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9억 원 이상 되는 것들은 가격대를 좀 더 협상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은 0.5, 그리고 0.4 이렇게 가격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한 게 요 거래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그냥 거래 금액으로 보면 되겠지만,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요,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엔 업무용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주택에 대한 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주택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0.9 이내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교환이 다르다는 것이죠.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똑같은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진행한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서로 분쟁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분양권에 대한 중개 수수료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권은 매매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 당시에 납입했던 금액, 융자를 포함해가지고 여기다 프리미엄까지 곱해서 요율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분양가가 5억이에요. 5억인데 계약금을 5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아직 한 푼 안 냈고요. 그렇다면 매매 금액이 5억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에서 중개수수료 내면 5억에 대해서 곱하기 0.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는 분양권은 이제 계약금 줬던 거, 납입했던 금액들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6천만 원만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0.5만 하면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30만 원 받고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달라면 이런 식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알고서 접촉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모르고 진행하시는 것보다 좀 알고서 또 중개업 하시는 분하고 좀 협동을 잘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시장의 흐름 굉장히 명쾌하게 그리고 중개 수수료 이런 부분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장 나오시면 이와 함께 또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이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공덕역 8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리는데요. 선착순으로 20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207-763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세미나 주제 보니까 많은 분들 귀 솔깃하시겠는데요. 네, 정부가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뀝니다. 네. 사실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번 정부에 대해서 약간은 좀 두려움도 느낄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새로운 정부는 계속적인 어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해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세미나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세미나 들으시고요. 또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무료 세미나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에 또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 문자 열어놓고 있죠. 전화는 02-207-76354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힘드신 분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02717-1788번 문자 접수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직접 사연을 보고 그 해답을 찾아갈 텐데요. 화면으로 내용 먼저 만나봅니다. 22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잔금을 치르진 않았지만 주택계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인지라 바로 전세 임대를 주고 싶어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또 누구와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 고민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갭 투자의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거주를 안 하겠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집이 매매가 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집이 이제 매매가 되는데, 자, 매매가 된다라고 하면 파시는 분을 우리가 보통 매도인이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사시는 분은 이제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둘 사이에서 이제 매매 계약이 연결이 된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매도인이 살고 있었던 아니면 또는 세입자가 새로 살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빚어지는데, 자, 매수자는 쉽게 얘기해서 전세를 주고서 매매에서 전세를 빼면은 쉽게 얘기해서 실투자금이 나오는 거 우리가 갭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자, 이 갭투자의 부분인데 그렇다면 전세를 빨리빨리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보통 살고 있을 때 매수자는 빨리 전세를 놔서 이거를 잔금 치를 때는 그 전세금 빼고 나머지만 놓고 싶은 게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전세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나는 계약했으니까 나랑 써야 될지 아니면 매도인이랑 써야 될지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요. 계약서는 썼지만 계약금은 갔겠지만 아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이 매도인한테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쉽게 얘기해서 매도인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를 새롭게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확인하고서 이제 들어올 텐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지금 매도인이 집주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금은 매도인한테 갈 것이고 나중에 매수인은 그것을 빼고 이제 잔금을 치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매도인하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사면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 현재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당연히 건축하시는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계약은 그분하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나랑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인이 누군지 또는 소유자가 누군지 그거 확인해서 그 주체가 그 현재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가 주체라는 것을 알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투자 목적의 갭 투자 부분에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과 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른 고민 바로 화면으로 또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489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창업을 위해 점포를 찾다가 전세로 이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물주가 찾아와서 가게를 비우라고 하네요. 월세를 꼬박꼬박 잘 냈는데도 제가 나가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나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마음으로요, 실적으로. 그렇죠.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문자로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문자가 예. 와요. 그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도 어떤 재건축 아파트가 오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 아파트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도 물론 오겠지만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닥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디다 물어볼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전세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집이나 가게나 임대로 들어가서 새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아까 제가 파시는 분은 매도인이고 사시는 분은 매수인이지만 임대차로 들어가는 것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집주인이고요. 새롭게 내가 월세를 주면서 들어간 사람은 우리는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다 쉽게 받아들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또 이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고 그 가게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누구한테인가 또 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요. 임대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 내 허락 없이 했으니까 나가.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규정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시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차인 같은 경우에 특히 집은 괜찮지만 가게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간혹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월세를 꼬박꼬박 여기다가 임차인한테 줍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제대로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월세를 못 받으니까 가게로 왔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계약 해지할 테니까 나가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인 특히 세입자랑 계약하는 경우에는요. 절대적으로 임대인의 허락을 좀 득하셔야 되고 이 월세가 제대로 가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영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인테리어 다 하고 권리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오는 너무 경우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이 동의가 된 건지 꼭 확인을 해야 그렇죠. 한다라는 예, 부분 예,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남은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월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입주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심각하게 다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너무 걱정이에요.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이고 2달 사이에 지금 2번의 매수를 네.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세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금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내야 되는 세금이 있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내는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보유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매매 시에 양도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하면 내는 세금을 우리가 취득세라고 그러죠.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요. 무조건 사게 되면 그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어요. 복비도,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도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세도요, 주거용,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싸요. 1.1%, 2% 이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업무용으로 간다면 이게 4.6%까지 가죠.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보유 중에서 내는 세금은 이제 재산세인데요. 좀 전에 질문 나온 거는 이사 가셔야 되는데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양도세하고 또 새롭게 사는 집에 취득세를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 낸 지 2달 만에 또 새로운 집을 사면 또 취득세가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고요.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샀던 금액보다 파는 금액이 더 많다라면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2달 만에 파는데 소득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소득세는 별로 없을 거고요. 대신 취득세를 2번 정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J부동산연구소 임종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알짜 정보 공개하는데요. 전화 02-2077-6393번 지금부터는 이 전화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도시계획연구소 박준근 소장과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오신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짚을 텐데요. 먼저 김영조 이사님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어요? 네.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인 이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매물은 다른 매물이 갖지 않고 있는 굉장히 그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매물입니다. 소액 투자 3,500만 원 투자로서 이 경쟁력 있는 매물을 가져갈 수 있는데 뭐 간략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선 대지가 307평의 세개동 52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1층에 주차장, 2계층의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1대1 개별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시대에 가장 투자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매력이 많은 역삼동의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강남 스타일답게 역삼동을 준비하셨고 박준근 소장께서는 처음 봬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일일지 궁금한데 네.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네,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정동 단독주택 재건축에 있는 이제 원 빌라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문정 법조타운이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또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식정보센터가 계속적으로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자체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 주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를 해 보시면은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도심 재생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중구 청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또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도심 한양 도성으로 해서 그곳들이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 초역세권 네. 그런 지역 두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2000년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4층 건물 내에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9천만 원이고요. 임대 확정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2억 8천만 원이 예상되며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 하면 저는 법조타운부터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입지 분석해 주시죠. 네, 입지로 살펴드리자면 일단 문정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가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아스팔트 길을 걷는다 그러면 굉장히 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문정공원이 중간에 쭉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문정역에서 걸어서 산책하듯이 1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본 매물의 위치에 입지하게 되고요. 가게 되고요. 또 이제 문정역 맞은편 쪽으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조타운이 지금 올 2월 말까지 해서 이제 동부지법이나 지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으로 인해서 이제 법원과 이제 검찰 쪽뿐만 아니라 많은 법무사무소들이 지금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직주 근접으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으로 보자면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건너게 되면 위례 신도시가 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락동으로 가게 되면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있고요. 따라 주변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을 그러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개장한 롯데 월드타워까지 가까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정동을 한번 다녀보시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상점 몇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새로 지은 산뜻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업무 빌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곳들 때문에 임대 수요나 또 이제 실거주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뭐 최근 한 번씩 놀러 가요. 보면은 네. 고층 건물들이 쫙 이렇게 네네. 정비가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 확인할 네. 수 있는데 특히나 앞서 투자 포인트에서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단독주택의 네. 재건축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게 가장 큰 호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서울 시내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은 거의 희소성이 있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해제가 됐고요. 따라서 주택 건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 그런 낡은 건물들이에요.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빌딩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곳이 왜 재건축이 되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곳이 도로나 또 이제 공원이나 이런 기반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진 그러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재개발로 되지 않고 재건축으로 되고 있고요. 또 조합원들의 개발 열망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이. 따라서 조합원들 동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하실 때는 사업 속도를 항상 꼭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동의율이 높고 굉장히 열망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네. 건물은 어떻고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빌라라는 부분인데요. 원 빌라는 애초부터 구분 세대로 인해서 입주권이 100% 나오는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쪼개기가 아니라요. 따라서 이제 본 매물은 우선은 이제 현재로서는 4층 빌라 중에 2층 건물인데 이것도 이제 그 사업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권을 받고 또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청산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이곳이 이제 방 2개, 방 3개 그리고 이제 욕실, 거실 있고 이제 2억 8천만 원 대출이 끼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보통 재건축 단지 그러면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아파트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갭 투자로는 힘든 그러한 자금,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에 위치한 원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네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네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매매가가 4억 9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이제 대출이 대출이 지금 2억 8천만 원이 껴 있고요. 이제 월세인 경우로 보증금 2천만 원, 월 70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세 받는 부분으로 일정 기간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사업 단계를 보자면 사업 시행 인가 직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월세 받는 월세로서 대출금 2억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출까지 고려해 봤을 때, 보증금 고려해서 봤을 때 1억 9천만 원 투자로 재건축 단지, 강남 3구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유의사항이라고 하면은 항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100% 지금 현재 아파트로 바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 단계를 잘 체크하시고 또 이제 현장에 자주 가보셔가지고요. 조합원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고 하시면은 본 매물 위치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속도는 빠른 편이지만 항상 변수는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명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문정동의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조 이사와 역삼동으로 가보실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강남구 그 안에서 사실 동별로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또 어떤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자, 본매물의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 본매물지인 이 역삼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역삼동 구릉지 형태의 경사도가 있는 지형을 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은 완전한 평지고요. 매물지 앞으로 상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될 정도로 유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유동 인구 39만 명이나 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접해 있는 곳이 이 본 매물지인 역삼동입니다. 역시 직장인들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는 매우 인기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포화 상태인 업무 문화 상업지구에 비교해서 주택의 보급을 할 수 있는 거주지의 조건이 조금 열악하고 또 많이 만들어질 수 않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던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강남에는 서울의 어떤 구보다 고품격의 생활의 인프라를 잘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본 매물지인 역삼동입니다. 코엑스라든지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문 학교가 매우 많이 주변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매물의 가격을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개발호재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본 매물과 경계선상에 있는 삼성동의 한전개발 부지를 앞으로 이 많은 개발에 의해서 유입되는 인구, 본 매물 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입되는 인구를 받아들여서 100세 시대 안성맞춤인 투자의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업무 상업지구도 완비가 되어 있고 또 쇼핑몰, 백화점까지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도 바로 떠오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부지 개발이 가장 큰 수혜 기대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그 한전개발부지는 현장에 가보시면 이미 한전은 다 이사를 가고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그 바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개발 호재인데요. 부지가 무려 23,690평에 달하는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섭니다. 또 이 한전개발 부지 앞으로는요, 왕복 14차선 폭 70m의 한국종합무역센터 앞 영동대로 지하에 대규모 개발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의 3개 노선, 또 KTX, 미래신사선 등 이 5개 노선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더 많은 교통의 교통망이 좀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르네상스 부지도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현재 열심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도 역시 복합 상업 업무 시설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구글센터라든지 의료 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개발 수혜를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본 매물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개발 호재로 진행되는 유입되는 인구 모두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구라는 명성답게 참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건물에 이번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올 가을쯤에 완공이 될 텐데 앞서서 이 고급 주택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천 포인트고 꼭 눈여겨보실 만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건물의 구성은요. 대지가 무려 307평이고 3개 동에 52세대입니다. 다른 매물이 갖지 않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과 1층 주차장, 전체 52세대를 비교해서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프라이드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경비실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거의 완벽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층 필로티 구조의 단점을 보완한 내진 설계를 듣겠고 또 그 녹색 인증 제도라는 친환경 제도의 마감 소재 단지형이다 보니까 이 건축 허가를 득한 매물입니다. 특히 그 동과 동 사이에 4m 50 정도의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보통의 다세대가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부터 6층까지 3대가 설치가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안 모두가 전 세대가 풀 옵션으로 건축할 예정이고,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남 소규모의 뭐 아파트 단지, 또 경쟁력과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1대1 주차 이상을 할 수 있는 매물로 강남에 판매되고 있는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 구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 2개에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 그리고 엘리베이터, 빌트인 풀옵션까지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다는 점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돼요. 가격은 어떤 수준인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의 그 시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이 단지형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4억 정도는 충분히 이상이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 현재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이 가치 투자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매물, 갭 투자, 뭐 또 수익성 매물의 투자, 어떤 매물의 투자를 계획하셔도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자, 매매가는요, 3억 5,500만 원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이 공사비가 세대당 원가가 2천만 원입니다. 실제 준공시에는 원가 2천만 원에 비교해서 다른 매물보다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로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전세는 3억 2천만 원, 실제 뭐 전세 3억 2천만 원을 더 높게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자금 3,500만 원이 되겠고요. 장점인 이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30만 원, 대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출 2억 5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투자 금액 7,500만 원 정도로 매달 70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익성의 매물로도 뭐 충분한 매물이고요. 단기 매매 또 중장기 매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성까지 갖추고 있는 가격적인 매력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도 체크해 볼까요? 네. 자, 유의사항,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가격 경쟁이 매우 뛰어나고 상품 구성이 뛰어난 이 매물은 유의사항이 거의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뭐 가까운 시일 안에 준공이 예정이 돼 있는데 결국 이 3억 5,500만 원의 투룸의 가격은 경쟁이 있는 가격이다.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현장을 보시고 잘 후회 없는 현장 답사 후에 투자하시기 위해서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어지고 있나 현장 답사를 해보시라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다시 박준곤 소장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신당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청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중구 신당동으로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입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역세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인데요. 5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청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다. 굉장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곳이 중구 신당동이기 때문에 동대문 어떤 디자인 DDP라든지 또는 이제 을지로, 종로, 광화문까지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동호대교나 한남대교를 통하게 되면 강남권 진입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장충초등학교나 흥희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초등학생까지 둔 학부모까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보로 1분이요? 네,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예. 그러게요. 실제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도보로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이곳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개발 호재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 공병단과 이제 국립의료원이 붙어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데 이곳이 이제 이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이전이 되게 되면 사실 도심 중심권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의 부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복합적으로 의료, 관광, 디자인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거주나
임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옆쪽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옆쪽으로 해서 경찰청 기동대 부지가 이제 또 이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현재 이제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소방학교가 은평뉴타운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을 2018년에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서초구랑 막 바꾸면서 이 부지가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또 이제 동대문 DDP랑 함께 복합적으로 클러스터로 이제 개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의류나 디자인이나 이쪽으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점은 최근에 이제 도심재생과 맞물려서요. 작년에 중구청에서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학동 및 더블 역세권이라고 그래서요.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까지 복합적으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작년에 11월에 이제 발주가 들어갔으니까요. 올해 1년 정도, 10월 정도 말 이 정도 되면 조금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이제 중구 위치 자체가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발 여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서울시나 문재인 정부의 의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도심 재생 쪽은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적 수혜를 좀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자, 건물 보겠습니다. 5월 말에 네네. 막 준공이 완료됐어요. 네,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 있던데 물건입니다. 예.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일단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층으로 2개의 단지인데요. 총 29세대입니다. 29세대 중에 지금 6층 중에 5층 매물이고요.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풍이나 또는 이제 햇볕 채광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안 시설이나 CCTV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제 건물 내부로 보자면 시스템 에어컨이 갖춰져 있고요. 또 이제 빌트인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풀 옵션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무인 택배함까지 다 갖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기 편리하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역에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수요나 실수요자나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 택배함, CCTV 여러 가지 보안에 굉장히 집중을 한 그런 건물이네요. 자, 이러면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가격적인 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양가가 2억 8천만 원인데요. 주변에 이제 전세 시세가 2억 4천만 원 가기 때문에 약 4천만 원 투자로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인 경우는 보통 이제 3천만 원에 90에서 95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했을 때는 8,200만 원 투자로 매입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점도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네. 유의점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초역세권이지만 주변이 완전하게 쾌적하게 다 갖춰진 그런 정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꼭 하시고 매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함께 꾸려주고 계신 김영조 이사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김영조 이사의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개최됩니다. 전화 예약 후에 개별 상담 가능하니까요. 문의 전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2077-6393번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또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 계시다면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